네, 안녕하세요. 홍진호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제 수능을 앞둔 만큼 문법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법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문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진짜 막 이상한 문법들 이상한 건 아니죠. 이상한 문법들은 아닌데, 상당히 어려운 문법, 고급 문법에 대한 게 아니라 완전 기초 문법, 이거를 모르면은 과연 이게 수험생인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초 문법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어렵게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꼭 보시고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품사부터 할게요. 품사. 품사부터 시작해서 쭉 뻗어가 나갈 거예요. 개념을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큰 하나의 흐름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제가 감기에 걸려서 조금 기침 같은 걸 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할게요. 품사에 뭐가 있죠? 대명사, 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그다음에 동사, 형용사, 감탄사가 있겠네요. 이 정도가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수능에 자주 안 나오는 이 친구 이렇게 세 개는 빼고 가겠습니다. 명사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르죠? 체언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친구 둘을 묶어서 뭐라 부르죠? 용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친구 둘을 묶어서 뭐라고 하죠?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명사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명사란 무엇이냐? 이렇게 의존명사 정도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명사라고 하면은 뭐 진호, 카메라, 사랑, 이런 그는 대명사긴 한데 아무튼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름 명자죠. 사실 한자 잘 모르긴 한데 이름 명자일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나 또는 추상적인 것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인데 조심할 거는 의존명사 정도, 뭐뭐만큼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후술하겠지만 의존명사만큼은 구분하기가 정말 쉬워요. 이제 관형어라는 거 나중에 아실 텐데 관형어가 이제 꾸며주는 게 체언이거든요. 체언만을 꾸며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은 이건 의존명사만큼이다 정도가 알겠는데요. 이제 의존명사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서 그 다음에 수식어는 뭐죠? 이름 자체가 어떤 것을 수식해주는 언어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그 중에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 맞죠? 그쵸. 체언을 꾸며주는 거죠. 이제 부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언을 제외하곤 전부 주로 체언 빼고 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뭐 문장에서는 보통 서술어를 꾸며주긴 해요. 보통 서술어를 꾸며주곤 하는데 서술어 또는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죠. 뭐 근데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그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 관형사가 되게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이제 관형사란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질 않아요. 이제 친구들이 명사나 부사, 동사, 형용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도 관형사란 말은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가 익숙하지 않지만 관형사가 정말 제일 쉽고 가장 어렵습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친구인데요. 뭐가 있죠? 옛, 헌, 새, 이, 저, 다른. 이 정도가 있겠죠. 다르는 이제 다르다. 나는 너랑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영어로 any 그런 의미의 다르는 관형사입니다. 아무튼 이건 조금 그냥 특이 케이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동사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는데요.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죠. 근데 이제 이번 9월에 이렇게 나왔어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냐 라고 나왔는데 그 구분 방법은 정말 쉬워요. 명령형을 넣어보세요. 명령형 어미를 넣어보시면은 정말 쉬울 거예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요. 이런 거죠. 진호가 거리에 있다. 카메라가 있다. 지금 여기서 이 있다는요 명령형이 되죠. 진호야, 거리에 있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동사예요. 근데 이 친구 카메라 있어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형용사예요. 이렇게 명령형을 통해서 구분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stay라는 있다랑 존재하다, exist라는 의미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stay라는 뜻은 동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exist의 뜻은 형용사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 두 개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해요. 용언, 이거 진짜 중요하죠. 색깔을 좀 바꿔서, 용언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용언, 이게 무슨 뜻이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란 뜻입니다. 용언이라 그래요. 이렇게 용언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틱처럼 튀어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어간, 어미입니다. 이거가 바로 튀어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문법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간, 어미가 뭐냐 보충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자, 용언 뭡니까? 활용할 수 있는 언어라고 했죠. 자, 한번 활용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먹다를 활용하면 먹고, 먹니, 먹어서 이렇게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활용을 했더니 어때요? 변하는 친구가 있고 안 변하는 친구가 있죠. 변하는 친구가 어미, 변하지 않는 친구가 어간. 그래서 먹고, 먹다, 먹니. 카메라 좀 줄여야겠다. 먹고, 먹다, 먹니. 이게 어미죠. 근데 이번 9월에 어미에서 아주 조금 강조해서 나왔어요. 어미가 2번이나 나왔는데, 선어말 어미가 2번이나 나왔어요. 어미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어미를 좀 끌고 옵시다. 그래서 어간, 어미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동사, 형용사, 용언, 어간, 어미,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에서 얘기를 했다, 하나라도 이렇게 언급을 했다면은 반드시 원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형 생각해 보시고 활용 꼭 해보세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용어는 더하기 같은 친구여서 더하기를 물어봤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덧셈을 해봐야겠죠? 이거 같듯이 용언에 관련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원형을 생각해보고 활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름이 활용언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활용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이거 활용하면 문제가 정말 쉬워지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용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활용을 해보세요. 동사, 형용사, 어간, 어미, 용언 이렇게 5개 중 하나라도 나오면 반드시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미, 어말 어미가 있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어말 어미 뭡니까? 어미인데 말의 끝에 있는 어미란 뜻이고요.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보다 앞선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끝에 있는 게 어말 어미고 그것보다 앞에 있는 게 선어말 어미예요. 너무 쉽죠, 이름이, 친구들이. 자, 어말 어미에는 뭐 이렇게 있죠.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전성 어미 정도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어려운 건 별로 없죠. 종결 어미 뭐가 있죠? 다. 뭐뭐니 이렇게 의문형 종결어미. 그다음 연결어미는 뭐가 있죠? 여기 의문형 종결어미. 연결어미는 뭐뭐 하고 할 때 고, 뭐뭐 하면 할 때 면, 뭐뭐 하니 할 때 니. 니 똑같잖아요. 그 니가 아니죠. 이거는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이거는 뭐 학교에 다녀왔니 할 때 그 니죠.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문형. 전성어미는 뭐가 있습니까? 뭐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뭐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 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하나가 더 있죠. 전성어미, 이제 연결어미, 종결어미 같은 경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전성어미 같은 친구들은 친구들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성격을 잠시 전환해주는 어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특히 어디서 나오냐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예를 들면 큰 진호라는 게 있죠. 진호, 큰 진호. 자, 보세요. 이 큰 원형이 뭐죠? 크다죠. 크다. 뭐예요? 형용사죠. 크다가 형용사죠. 여기서는 상태를 나타내니까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용언이에요. 왜요? 활용할 수 있잖아요. 크다, 크니, 크고, 큰 이렇게 활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니은은 엄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말의 끝에 있죠? 그래서 어말엄입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명사, 진호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어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형용사인데 관형사라는 역할을 잠깐 해주고 있으니 성격을 잠깐 전환해주는 전성어미 니은이 붙은 상태인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죠? 큰 진호. 이제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이 니은이 이따가 아주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사실 문장에서 니은이 나오면은 99%는 관형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아주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 두고 보세요. 네, 이 친구들을 다 지우고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선어말 어미는 쉬워요. 어말 어미보다 앞에 있는데 어미야. 어미가 뭐였죠? 활용하면 바뀌는 애야. 이런 거예요. 아까 종결 어미에서 뭐가 있었죠? 뭐 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다로 한번 봅시다. 먹, 종결 어미, 다 이래 되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만 쓰나요? 먹는다 이렇게도 쓰죠. 뭐야, 얘 활용하면 없어지기도 하죠. 근데 뭐예요? 종결어미는 또 아니에요. 근데 종결어미보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뭐 먹겠다, 뭐 먹었다 이런 친구가 있겠죠. 여기서 다 는, get 이런 친구들이 선어말 어미라고 불러요.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할 테니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이 친구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하죠. 왜냐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미래를 나타내거나 뭐 이렇게 있죠. 이번에 선어말 어미가 조금 중요하게 나온 이유가 9월에 중요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심화를 알려드릴 거예요. 선어말 어미 중에 좀 특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 국어에는 삽, 짭, 이거 9월에 나왔죠? 이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잘 모르는 거 이것도 있거든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는 이름이 뭡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인데 주체를 높여주는 선어말 어미라는 거예요. 이 삽짭짭은 지금은 없어요. 현대 국어에는 없지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친구예요. 현대에서는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능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거의 단골 문제죠. 단골 문제라서 이걸 모르면은 중세 국어를 진짜 1도 모르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것만 알면은 중세 국어를 한 30%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별로 어렵지 않고 중요하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시 엄청 쉬운 건데 설명할 게 많아요.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진호 혼님이 선물을 주시다. 자, 원래 진호님이 선물을 주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왜 주시다라고 썼어요? 왜 시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진호를 높이기 위해죠. 지금 진호가 주체죠, 주체. 주체 뭐예요? 주어랑 뭐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비슷한 말이라고 했지 똑같은 말이라고는 안 했죠. 그래서 주체를 높이기 위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이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예요. 근데 여기서 심화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심화 1. 이거는 심화 1인 이유는 1이기 때문에 진호가 밥을 드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진호가 밥을 드시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시가 있으니까 주체 높임이겠네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주체 높임은 맞아요. 드시다. 이 단어를 왜 썼죠? 진호를 높이기 위해 쓴 거죠? 그래서 주체 높임이 맞아요. 그치만 이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빼도 말이 돼야 되는데 진호가 밥을 드다? 이렇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용언에서 원형을 생각해보라고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드시다의 원형이 드다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주시다였는데요. 주시다 같은 경우에 원형이 뭐예요? 주다죠. 그래서 이게
선어말 어미 시가 맞고요. 이 드시다의 시는 선어말 어미 시가 아니라 그냥 주체 높임 특수 어휘가 되는 거죠. 이게 심화 1. 이제 심화 1은 쉽고요. 사실 심화 1도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제 심화 2가 어려워요. 심화 2 갑니다. 심화 2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선물을 주신 진호께 댓글을 달았다. 악필 죄송합니다.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주신 이거 있죠? 여기 주신에서 시 이거 선어말 어미 아닙니까? 주신에서 시 이거 선어말 어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주신은 뭘 높이고 있죠? 진호를 높이고 있겠네요. 근데 이 문장에서 주어는 내가고 이 문장에서 이 문장 전체에서는 내가가 주체죠. 그리고 진호가 객체죠. 그럼 이 시는 객체 높이 지금 진호를 높이고 있으니까 객체 높임이겠네요. 정답은 틀렸습니다. 이 시 아까 뭐라고 했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는 진호라는 주체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띠용. 어떻게 된 거냐고요? 너무너무 쉽죠.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주시다 할 때 이 서술어의 주체를 찾아야 돼요. 서술어의 주체. 그러니까 이거를 원문장으로 돌려봐야겠죠. 어떻게 돌립니까? 진호가 선물을 주시다. 이렇게 돌려야겠죠? 그럼 이 시 누구 높이고 있죠? 주체인 진호를 높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는 주체 높임 선언 어미고 여기서도 이 시 잘 안 보이겠죠? 너무 중요해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주체 높임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심화예요. 모르겠으면은 다시 돌려보세요. 안긴 문장이 합쳐져서 나오면은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서 조심하세요. 선어말 어미. 이것만 조심하면 뭐 선어말 어미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예요. 뭐 어렵게 나와봤자 뭐 해석 문제니까. 자, 품사 됐죠? 자, 이제 품사 다음으로 설명드릴게 문장 성분이에요. 왜 이 문장 성분? 저는 제가 이제 과외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품사는 뭐냐? 빨간색으로 하려 했는데. 품사는 뭐냐? born to be. born to be가 무슨 뜻이에요? 태어날 때, 응애할 때 이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품사는 아가예요, 아가. 아가들이에요. 문장 성분은 뭐냐? 영어로 모르겠네요. 직업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갈색으로 해야겠다. 자, 문장 성분은 일단 뭐부터 있는지 알아볼게요. 주어. 뭐가 있을까?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서술어, 보어, 독립어 이렇게 있는데 독립어는 뭐 굳이 안 할게요. 자, 여기 있는데요. 이제 조금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관형사랑 관형어랑 무슨 차이예요? 부사랑 부사어랑 무슨 차이예요? 아,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이름도 또 비슷하게 생겼고 완전 이걸 보고 부사라고 하고 부사어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떻게 알아요? 이러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품사는 아가예요. 아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친구들이고 문장 성분은 직업이에요. 자, 보세요. 관형사로 태어났어요. 그럼 직업을 관형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명사로 태어났어요. 명사로 태어났는데 관형어라는 직업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조사를 빼먹었네. 조사 이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사로 태어났어요. 형용사로 태어났어요. 근데 관형어라는 직업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나는 홍진우로 태어났는데 지금 하는 직업은 유튜버야. 무슨 상관이냐고요. 홍진호랑 유튜버 이게 헷갈릴 게 아니잖아요. 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저는 홍진호예요. 저는 유튜버예요. 둘 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막 이런다니까요. 막 이래요. 다른 말고 먹은 보면은 먹다를 활용한 거죠. 먹다를 활용한 건데
먹다를 활용해서 지금 관형어로 하고 있을 거예요. 먹은 빵 뭐 이렇게 쓰니까 지금 이게 관형어예요. 근데 품사는 뭐예요? 동사예요. 먹다. 그쵸?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동사라면서 왜 관형어예요? 아 그럼 왜 관형사는 또 왜 안 돼요? 아니 여러분 태어날 때는 동사라는 이름을 달고 태어났고 지금 직업은 관형어라는 직업을 하고 있다고요. 괜찮죠? 전혀 헷갈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태어났고 지금 학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철수도 학생이란 직업을 갖고 있고 진호도 학생이었고 뭐 영희도 학생이었고 뭐 심지어 대통령님께서도 예전에는 학생이셨겠죠. 그쵸? 이건 그냥 직업이에요. 관형사랑 관형어랑 무슨 상관이냐? 아, 상관없다고요. 그냥 태어날 때 관형사였고 이 친구는 지금 직업이라고요. 괜찮죠?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보어, 독립어. 이렇게 있는데 독립어 안 해요. 이렇게 있는데 주어는 뭐냐? 문장의 주체죠. 이거 설명 안 할게요. 문장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사랑 같이 설명해야겠다. 조사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격조사랑 같이 설명을 할게요. 격조사라는 건 이거예요. 조사인데 자격을 달아주는 조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격조사의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잘 안 보이네.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그다음에 부사격조사, 그다음 서술격조사, 그다음에 복격조사 이렇게 있어요. 너무 쉽죠. 이제 주격조사 같은 경우는 이 가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는 뭐겠어요? 주어의 자격을 달아주는 조사가 이 가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가를 갖고 있는 주어겠죠? 이런 거예요. 경찰 배지는 경찰의 자격을 나타내주는 거죠. 그럼 내가 경찰 배지를 달고 있어요. 그럼 난 경찰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진호가 할 때 이 가가 주격조사니까 진호가는 주어입니다. 목적격조사 뭐가 있죠? 을을이 있죠. 그래서 뭐 을을이 붙어있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죠. 쿠키를. 관형격조사는 의가 있습니다. 관형어가 뭐냐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체언을 꾸며주는 친구인데 보통 체언의 대부분은 명사니까 명사라고 할게요. 명사 꾸밈. 왜냐면 체언이란 단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거죠. 달콤한. 자 어때요? 쿠키 명사 맞습니까? 달콤하니 쿠키 꾸미고 있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친구 관형어예요. 근데 관형격 조사를 써볼까요? 그러면 뭐 진호가 은하의 쿠키를 이렇게 쓰면은 여기 되겠죠? 의. 그러니까 이 은하이가 뭘 하고 있어요? 쿠키를 꾸미고 있죠. 쿠키인데 어떤 그 쿠키? 은하의 쿠키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를 꾸미고 있죠. 부사격 조사는 뭐뭐에게 뭐뭐에서 뭐뭐로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건 나열하기가 힘든데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쉬울 겁니다. 진호가 쿠키를 지용이에게 지용이에게 뭐 여기서 아까 제가 에게라고 했죠. 이 부사격 조사가 달려있으니까 이 친구는 부사어죠.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는 뭐 이가 있어요. 근데 이 이는 이 이랑 전혀 헷갈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는 뭐 이런 거죠. 밥이 맛있다 할 때 이 이는 뭐냐면요. 학생이다 할 때 이. 이 정도는 구분되잖아요. 이 정도는 구분되죠. 학생이다 할 때 이. 뭐 서술격 조사를 쓰기가 힘드네요. 지용이에게 줬다. 이렇게 할게요. 서술어는 이제 문장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줬다가 문장을 완전 좌지우지하죠. 왜냐면 이게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진호가 쿠키를 지용이에게 뭐 던졌다. 완전히 문장이 새롭게 달라지죠. 아니면 진호가 쿠키를 지용이에게 먹였다. 뭐 이렇게 하면 문장이 다르죠. 진호가 쿠키를 지용이에게 만들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문장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문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왜 서술어냐면요. 문장에 서술을 해주는 친구라서예요. 뭐 줬다 이렇게 할게요. 완전히 문장이 이 하나 때문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 서술을 담당한다. 그래서 서술어라고 해요. 이 정도 이거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어렵게 나오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 복격조사로는 이 가가 또 있어요. 이 친구는 좀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구분 방법이 너무 쉬워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의 경우에 그 주어인 척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보어예요. 예시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과외하면서 맨날 쓰는 건데 엄마가 외계인이 아니다. 자, 여기서 주어 뭐죠? 엄마가죠. 왜요? 이 가는 주격조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외계인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격조사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되다 아니다가 붙었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죠? 되다 아니다가 있는데 주어인 척하는 녀석 한 명 있다 했죠? 걔가 보어입니다. 이 친구는 보어고 그래서 이 친구는 복격조사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이제 보어에서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서술절이랑 합쳐지는 경우. 이제 서술절도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엄마가 코가 크다. 엄마가 외계인이 아니다. 자, 보세요. 좀 비슷하게 생겼죠? 엄마가 코가 크다? 엄마가 외계인이 아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거 뭐예요? 주어죠. 근데 이건 뭐예요? 되다 아니다가 아니죠. 근데 뭐예요? 이 가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주어예요. 문장에 주어가 2개 있네? 이상하지 않나? 네, 맞아요. 서술절이에요. 문장이 2개인데 두 문장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서술절을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주어가 2개 있음을 찾아둔 게 일빠따고 그 다음은 뭡니다? 엄마가 큰가를 봐야 돼요. 엄마가 큰 거예요, 지금? 아니죠. 엄마가 코가 큰 거죠. 이 문장 자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절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거 이따 설명드릴 건데 엄마가 외계인이 아니다는 아까 했듯이 되다 아니다기 때문에 이 이가 주어인 척을 하는 친구라서 서술절이 아닙니다. 보어예요. 그냥 보어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너무 쉽죠? 이제 뭐 관영어 막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은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저보다 설명 더 잘해요. 좀 무책임한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 해볼게요.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와, 이거 좀 빡세죠, 문장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주어가 뭐죠? 진짜 문장에서 주인, 문장의 주인이고 문장의 주체, 그리고 진짜 이 핵심,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죠? 내가죠, 여기서. 이 가는 뭡니까? 이 가니까 주어죠, 주어예요. 근데 이 가는 조사죠. 내는 뭡니까? 뭐 명사죠. 대명사라고 하겠죠. 명사. 나에게, 이것도 나도 명사죠. 그 다음에 이 에게는 뭡니까? 조사죠. 부사격 조사, 특히 여기서 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예요? 부사어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명사라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부사예요? 아니라고요. 명사고 얘는 부사어라고요. 이 문장 성분에서 핵심은 문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업이에요. 명사로 태어난 녀석이 지금 부사어라는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부사랑 부사어가 차이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거는 그냥 자꾸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부사는 부사로 태어났고 부사어는 지금 직업이에요. 지금 하는 일인 겁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물, 명사죠. 목적격 조사죠. 그래서 목적어입니다. 뭐 여기까지 쉬워요. 근데 이게 주신이 좀 어렵죠. 주신 뭐죠? 주다. 주다네. 용언이네. 그럼 뭐지? 주다. 동사네. 동사죠. 동사인데 이 니은이 어미예요. 어미. 아까 설명드렸죠. 전성어미.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꾸미고 있죠. 할아버지인데 어떤 할아버지? 주신 할아버지. 이렇게 꾸미고 있죠. 그래서 관영어예요. 아이고. 관영어예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명사죠. 이거는 뭐 조사죠.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그 다음에 감사 명사죠. 관형격 조사죠. 이것도 관영어예요. 그래서 왜냐고요?
관형격 조사 의가 있으니까 관형어의 자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관형어게 되겠죠. 근데 어때요? 관형어가 뭐였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죠? 인사를 꾸며주고 있죠. 지금 인사인데 어떤 인사? 감사의 인사.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 목적격 조사 를 목적어 드렸다 서술어. 와우 너무 쉽죠? 드리다 드리다에서 온 거죠. 동사였는데 동사 플러스 뭐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어말어미 다 이렇게 들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동사 들이 어간 들이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어말어미 다 이렇게 붙어서 서술어를 하고 있겠죠. 너무 쉬워요. 와우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는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문장이 사실 두 개예요. 나에게 선물 주신 할아버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바꾸면 뭡니까?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는 뭐예요? 주체 지금 문장에서 객체를 높이고 있겠지만 원문장에서는 주체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에요. 시가. 그래서 이걸 밑줄 치고 무슨 높임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주체 높임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렵게 나오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수능이나 육구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주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에 우겨 넣었죠. 근데 우겨 넣은 문장이 이거죠. 근데 이 문장이 지금 할아버지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관형절이다.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니까 관형절이다 라고 해요. 이제 그러면 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절, 뭐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랑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구조가 나와요. 그렇죠. 구조 나오는데 뭐 이게 있죠. 관형절, 부사절, 명사절, 서술절. 이거는 다 설명드릴게요. 서술절 아까 설명드렸죠. 뭐예요? 엄마가 코가 크다. 구발 방법은 뭐냐? 주어랑 서술어를 잡은 다음에 주어가 서술어인가를 보시면 돼요. 엄마가 큰 거예요? 아니죠. 엄마가 코가 큰 거예요. 기출선지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배추가 값이 비싸다. 값이 비싸다인데 자, 배추가 비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추는 비싼 게 아니라 배추는 값이 비싼 거예요. 이게 기출 중에 가장 어려웠던 서술절. 이거랑 또 예시가 하나 더 있죠. 마음이 착하다. 진호는 마음이 착하다라고 했을 때 진호가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진호는 마음이 착한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다 서술절이었어요. 기출 풀어보시면 나옵니다. 서술절 끝. 관형절. 아까 그 관형 친구들이 다 뭐 하는 거였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죠. 그쵸? 그러니까 체언 꾸며주는 건데 명사라고 할게요. 편의상.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관형절은 뭐예요? 아, 절인데 관형 시리즈.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구나. 이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문장인데 먹은 빵이 사라졌다? 뭐 말도 안 되는 문장이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자, 먹은. 지금 이거 빵 꾸미고 있죠. 관형어죠. 근데 이거 관형절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 자, 빵이 사라졌다. 자, 주어, 서술어. 이게 맞죠? 근데 빵을 먹다. 문장이 좀 그렇다. 여기다 이걸 추가할게요. 내가 어제 먹은 빵이 사라졌다. 지금 이 문장이 이걸 꾸며주고 있죠. 빵을. 근데 내가 어제 빵을 먹다라는 문장인데 이걸 슝슝슝 돌려서 지금 관형어로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관형절이라 부르겠죠. 너무너무 쉽죠. 이제 문법 컨텐츠들은 다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드릴 건데 수능 직전이다 보니까 빠르고 좀 핵심들만 찝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따뜻한 봄이 오다 라고 해봅시다. 따뜻한 봄이 오다. 주어가 뭐죠? 봄이죠. 서술어가 뭐죠? 오다죠. 근데 그럼 따뜻한이 뭐예요? 관형어예요. 그건 알겠는데 이거 관형절로 봐야 하냐 안 봐야 하냐가 좀 어려운 거죠. 정말 쉬워요. 이거 문장으로 돌릴 수 있으면 관형절입니다. 봄이 따뜻하다.
문장이죠. 봄이 따뜻하다 플러스 봄이 오다. 이 문장 두 개를 뽕짝한 게 이겁니다. 따뜻한 봄이 오다. 그래서 이거는 단어가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관형절이에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이것까지는 뭐 한 3등급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00점을 목표한 친구들은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한 녀석이 잡혔다. 자, 이 한 관형절인가요? 관형절 아니에요. 관형어인가요? 관형어는 맞아요. 왜 그런 건데요? 자, 아까 관형절은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볼게요. 녀석이 하다인가요? 녀석이 하다예요, 이거 지금? 이게 아니죠. 이 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원이라는 의미죠? 그니까 그냥 원이라는 의미의 한이에요. 그냥 이거 관형사면서 관형어인 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형절이 아니에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것만 제발 조심하세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다른이에요. 다른 녀석이 잡혔다라면 녀석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다르다 서술어의 그러니까 동사로 쓰이려면은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녀석이 잡혔다라고 했을 때 이 다르는 뭐 any의 의미에 가깝죠. 그래서 이거는 관형사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세요. 근데 아무튼 관형절 정말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거는 뭐 한 3등급까지는 야매로 통하는 그런 거죠. 니은 리을이 어말에 있으면은 반드시 관형절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따뜻한 봄. 자, 따뜻한 봄 했을 때 이거 뭐예요? 니은 어말에 니은 들어갔죠? 이거 관형절이에요. 그다음 또 뭐 있지? 먹을 빵. 자, 리을 들어갔죠? 관형절이에요. 99%는 관형절입니다. 99%는 관형절이에요. 아, 근데 이런 친구 없겠죠? 나는 배고프다. 이걸 보고 니은 들어갔네요? 이거 관형절. 이런 친구 없겠죠? 이건 안 돼요. 이건 그냥 조사입니다. 이거 따뜻한 뭐뭐한 뭐뭐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은 99%는 관형절이다. 아직까지 뭐 수능에서 예외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관형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거 클리어. 나머지는 다 쉬워요. 부사절 뭐뭐하게 뭐뭐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기출은 이거 있어요. 동생이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가 있는데요. 동생이 주어죠. 잔다 서술어죠. 근데 엄마가 뭐예요? 이거 되다 아니다가 아니라서 보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주어입니다. 그럼 문장이 두 개라는 소리죠. 그래서 엄마가 모르게 동생이 자는데 어떻게? 엄마가 모르게 잔다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이게 부사절이에요.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서술절로 헷갈리는 친구들인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서술절 아까 똑같이 가봅시다. 자, 엄마가 큰 거예요? 엄마가 큰 거? 아니죠. 엄마가 코가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동생이 자는 거예요? 아, 맞죠. 동생이 자는 거예요. 다시 엄마가 큰 거예요? 아니죠. 동생이 자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서술절이 아니고 엄마가 코가 크다는 서술절입니다. 엄마가 큰 게 아니라 엄마가 코가 큰 거예요. 와우, 너무너무 쉬운걸. 그래서 이제 명사절. 명사절 어렵지 않아요. 명사절은 뭐 기 이렇게 끝나는 친구들인데요. 뭐뭐 기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진호가 잘못했음. 잘못했음? 뭔가 음슴체 같은데. 잘못했음을 알았다. 은하가 진호가 잘못했음을 알았다. 자, 주어가 은하가 알았다는 거죠? 근데 진호가는 뭐예요? 뭐야, 이 가가 붙었으니까 보어 아니면 그 주어인데 뭐 되다 아니다가 아니네? 그럼 이거 주어구나. 됐죠? 이거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뭐 기로 끝나는 게 명사절이다. 서술절도 끝났죠. 끝. 와, 정말 쉬워요. 끝났죠? 이게 진짜 문법에서 완전 핵심. 사실 거의 이거면은 끝났다고 봐도 돼요. 근데 부가적으로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본용언, 보조용언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본용언, 보조용언. 이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좀 이번에 나올 것 같거든요. 본용언, 보조용언이 있는데, 자, 본용언은 뭐예요? 진짜 그 메인. 이 친구는 뭐예요? sub 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거예요. 먹어버리다. 자, 먹어버리다 같은 경우에는 본용언이 뭘까요? 메인이 뭘까요? 먹어죠. 먹었다는 그걸 먹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럼 이건 뭐예요? 서브죠. 사실 서브는 아니에요. 버리다가 메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본인 경우를 보조인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보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쓰레기 집합소가 되기 때문에 뭐 말이 안 돼요. 본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진짜 먹고 버렸어. 먹어버리다. 이걸 먹어버리다 했어. 먹고 진짜 버렸어. 진짜 먹고 진짜 버렸어. 그러면 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야 돼요. 왜냐고요? 동사 용언이 그냥 두 개, 그냥 단어가 두 개 쓰인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이렇게 먹어서 삭제시키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먹어버리다라고 쓰죠. 근데 진짜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는 보조용언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나 붙였음도 허용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10월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내려가 버리다. 자, 보면은 진짜 내려가겠죠. 내려가 버렸으니까. 내려갔는데 진짜 버렸어요. 내려가면서 뭔가를 버렸어. 그러면은 이거 본이라서 반드시 띄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쓰죠. 그래서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함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명드릴 만한 게 저거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은 정말 쉽습니다. 이것도 1, 2, 3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보세요. 어간이 바뀌는 경우, 제가 이렇게 좀 뽁짝하는 경우는 노베이스를 위함이 아니라 조금 베이스 있는 친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라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만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어간만 바뀌는 경우, 어미만 바뀌는 경우, 둘 다 바뀌는 경우. 사실 이거 문제가 여태까지 너무 쉬웠어요. 둘 다 바뀌는 경우만 답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바뀌는 경우 뭐죠? 히읗 얘기하는 거예요. 빨갛다.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빨개서. 자, 보세요. 빨갛다의 어간이 뭐예요? 빨갓. 빨갛다, 빨갛고, 빨갛니. 그래서 빨갓인데, 히읗, 어서, 이거 꿀팁. 이거 꿀팁. 어서, 아서를 붙이면은 전부 해결됩니다. 어서, 아서를 붙여줘야 돼요. 빨갛다에 어서를 붙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빨개가 됐어, 빨개. 빨개는 아니고 빨기역이 됐어. 뭐야, 좀 이상해. 히읗도 사라지고 아도 사라진 것 같아. 어간 지금 완전히 아작이 났죠? 그 다음에 어서를 붙인 건데 애서가 됐어. 이거 지금 어미도 아작 났죠? 그래서 이 경우만 외우면 돼요. 이 경우만 외우면 되고, 이 친구들은 이제 끝. 어간만 바뀌는 경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시, 다, 바, 르, 우. 그러니까 뭐 내가 니 시다발이냐? 이렇게 할 때 시, 다, 바, 르, 우 이렇게 외웠어요. 이건 이런 거죠. 생각났다. 그따를 어서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그어서가 됩니다. 원래 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간 시옷이 탈락했죠. 이게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이런 거. 씻다. 물건을 씻다 할 때 어떻게 돼요? 실어서 이렇게 되죠. 이런 거. 요런 친구들.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굽다, 구워서. 어때요? 지금 비읍이 어간이 굽이잖아요. 굽다, 굽고, 굽니, 굽지만 이렇게 쓰는데 어서를 붙인 경우는 구워서가 돼요. 비읍이 우로 바뀌었죠. 이게 옛날에 순경은 비읍이라서 그런데 뭐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이거는 좀 중요해요. 이르다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르다가 두 개 있어요. 뭐 call 할 때 이르다가 있고, 도다르다 reach 이거 맞나? reach란 뜻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한번 해봅시다. 콜이라는 건 뭐예요? 활용하면은 일러서 이렇게 되거든요. 누군가를 일러서. 괜찮아요? 근데 이 reach, 이르다의 뜻의 reach라는 뜻의 이르다는 이르러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르러서 봅시다. 이르다는 어간이 이르죠. 근데 이르는 그대로 있죠. 어때요? 어서가 러서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 안 하고 이따가 2번 안 할 거예요. 사실 이르러서만 설명할 겁니다. 러 불규칙. 어미만 바뀌는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르다. 이거 좀 특이 케이스. 그래서 콜의 뜻인 일러서 이것만 하면 되고요. 이거 이건 푸다. 퍼서. 어때요? 어서가 됐는데 우가 사라졌죠? 우가 사라졌어요. 이거 한 이 정도? 수능에 나올 법한 문법은 사실 이 정도면 끝이에요. 예. 뭐 이거 말고 또 설명할 게 있나?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조금 읽고 푸는 게 거의 기본이거든요. 사실 뭐 뒤에 설명한 것들도 다 중요하지 않고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품사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뭐 용어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미, 어간 이런 거. 접사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접사는 매우 중요하니까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접사가 뭐냐? 붙어서 파생시키는 애예요. 파생이 뭐냐? 뭐 새롭게 탄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날고기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정답은 몰라요가 정답입니다. 왜냐고요? 이게 flying meat 라는 뜻이면은 합성어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raw meat 라는 뜻이면은 이게 파생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정말 쉬워요. 자, 날. 이게 진짜 뜻이 있으면은 날다의 뜻이겠죠. 날. 근데 이게 날다의 뜻이면은 뜻이 살아있으니까 날, 고기.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고기란 뜻이에요. 합성어가 되겠죠. 합성했다. 그냥 합쳤다라는 뜻이죠. 근데 파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고 했죠. 날에 이게 생입니까? 그래요? 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생 선풍기라고 말하고 싶으면 날 선풍기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 못하죠. 여기 생은 날은 생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원래 없는데 고기라는 애랑 붙어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뜻이 없는데 그렇게 뜻이 생기는 친구, 그거를 접사라고 하고, 지금 앞에 있으니까 접두사라고 하고, 그렇게 접사가 붙은 거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예시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저 플라잉 고기는 정말 참신하죠. 사실 저렇게 아무도 안 쓰죠. 뭐 아무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놀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플레이란 뜻이죠. 플레이인데 이에 의미가 있습니까? 이라는 게 뭔데요? 뭐 없잖아요. 뭐 아까 주격조사? 조사면 그 놀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거 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죠. 놀은 플레이인데 이라는 뭐 아무 의미도 없는 어줍지 않은 친구가 와가지고 둘이 합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게임이 됐어요. 어때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죠. 플레이라는 애랑 게임이라는 애랑 같습니까? 다르죠. 플레이라는 친구였는데 이라는 친구가 붙더니 게임이 됐다. 이게 파생이다. 파생에서 가장 어려운 거, 접사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이거예요. 동사에서 파생되는 건데요. 먹다. 자, 먹다의 어근이자 어간이죠. 이 먹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먹다죠. 근데 히라는 친구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게 저예요. 진호. 이게 전데요. 개못생겼네. 이게 전데요. 갑자기 이 상황이 되죠. 근데 보세요. 이 히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에 뭐 이런 뜻입니까? 히가 뭐 국어사전에 이렇게 있나? 히는
먹던 거를 뭐 이렇게 당하게 한다. 아니면 뭐 당하게 한다. 이런 건가? 전혀 그런 뜻이 없어요. 희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세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근데 먹이라는 친구랑 붙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180도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희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접사예요. 접사예요. 그러고 먹이라는, 이제는 더 이상 먹다라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먹다라는 의미는 없고 그냥 먹히다, 그냥 완전히 새롭게 그냥 난 재탄생했다,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먹히다의 어가는 먹힙니다. 왜냐고요? 활용을 직접 해보세요. 먹히다, 먹히고 먹히니, 먹혀, 먹혀는 먹히어라는 거를 준말이죠. 먹히어의 준말이죠. 그래서 어가는 먹힙니다. 어가는 먹힙니다. 자, 어때요? 이 희 완전히 먹이라는 거를 새롭게 만들었죠. 그래서 먹이란 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17학년도 수능에서 그 열다 흩다, 제 저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열다 흩다에서 여기에 흩 어지다, 어지가 붙거나 아니면 여기 리 열리다가 됐을 경우에 열다랑 흩다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었던 거고요. 이 접사 조심하세요.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친구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문법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사실 이 문법을 다 안다고 해서 이 문법들을 다 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문법이 되게 다양한데 이걸 다 안다고 해서 과연 수능에서 다 맞을 수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문제를 맞추는 것과 개념을 아는 거는 완전히 한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90도 정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만 분명히 문법을 틀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지만 문법을 맞춘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개념들에 의존을 하지 말고 반드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용언에서 말씀드린 용언, 어간, 어미, 동사, 형용사 이 5개 세트라고 했죠? 이렇게 나오면 원형을 생각한다, 활용을 직접 해본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뭔가를 터득하셔야 수능에서 다 맞는 그런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뭐 물론 이 정도는 정말 기초 문법이고 여러분들이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수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린 거고요. 네, 그동안 수능 수고 많이 하셨고, 수고도 사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안녕. 이제 수능 끝나고는 정말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끊으시면 안 돼요. 안녕.